저희가 어제 상속이라는 거를 같이 살펴봤고요. 상속은 상위 클래스가 하위 클래스한테 자신의 코드를 물려주면서 하위 클래스가 상위 클래스의 모든 특징을 가진 상태로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거기에다가 몇 가지 더 추가를 해서 확장시키는 개념이라고 했죠. 확장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포하고 있어요. 그 클래스 상속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청둥오리라고 하면 청둥오리는 오리라는 것, 오리라는 게 먼저 구성이 된 다음에 청둥오리에 관한 게 덧붙여져 가지고 최종 청둥오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둥오리랑 오리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청둥오리가 오리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청둥오리가 이제 오리를 내포하고 있으니까 오리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상속관계에서의 클래스 모양새는 요래요. 자, 그 다음에 구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구성. 자, 구성은 두 클래스가 이렇게 뭐 포함 관계가 아니고요. 포함 관계라고 하기 좀 그렇고, 약간 이런 거죠. 이제 뭘까? 어제 했던 게 구성했던 게 뭐였지? 오리에서 이제 이걸 오리라고 보면 오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를? 날개라는 것을. 객체 자체를 포함시킬 수 없으니까 이거는 리모컨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모컨을 오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뭐 발 같은 것도 하나 만들면 발도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오리 안에 내포되어 있지는 않죠. 그래서 오리를 구성하는 다양한 객체들을 모아서 하나의 오리를 이제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알고리즘이 이렇게 날다라는 알고리즘이 있으면은, 상속 같은 경우는 여기 내포되는 거잖아요. 여기 날다라는 게 있으면 총동오리, 그러니까 오리 안에 날다라는 알고리즘 내포가 되어 있는 거고, 자, 요거는 날개에 날다라는 게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날다라는 게 수정이 바뀌어야 되면은 이 상속 관계에서는 얘가 이제 수정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구성 관계에서는 새로운 날개, 새로운 형태의 나는 방식이 나오면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교체만 해주면 돼요. 끊어주고. 그래서 이 상속 관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날다가 계속 전파되면서 이게 되게 많아지는데, 이 구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 만들고 우리가 이걸 이제 클래스로 만들면은 객체화 시켜서 이제 무한 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사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중복될 우려가 얘보다 얘가 적은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상속 관계를 어떤 청둥오리가 오리라는 어떤 클래스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즈A 관계라고 보통 불러요. 이즈A, 영어로 이즈A. 청둥오리는 오리다. 두 개를 같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둥오리는 그냥 오리의 확장인 거죠. 근데 구성 같은 경우는 해즈A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리가 날개인 건 아니잖아요. 날개가 오리 하나의 구성품인 거죠. 발도 오리 하나의 구성품인 거죠. 그래서 어떤 두 개의 객체 간의 관계를 A 객체와 B 객체가 서로 같은 것이냐, 아니면은 A 객체가 B 객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라는 걸로 우리가 구별을 하고요. 내 몸의 일부를 떼낼 수는 없잖아요. 이게 요거는 오리임을 떼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구성 같은 경우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걸로 막 바꿀 수 있잖아요. 내 구성품을. 그래서 얘가 훨씬 더 유연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불어 코드 중복도 없죠.
왜냐면은 이 날다라는 기능을 하나 만들었으면 또 만들 이유가 절대 없어요. 그죠? 왜냐면 이제 찍어내면 되거든. 유해가지고 찍어내면 되거든. 그래서 오리가 100마리여가지고 날개가 100개 필요해도 동일한 날개는 하나의 클래스로부터 찍어내면 되기 때문에 알고리즘 한 번만 정의하면 돼요. 자, 이게 뭐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시면은 괜찮고요. 만약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좀 더 진행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좀 이해가 되는 날이 와요. 아, 그때 얘기했던 게 약간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지금 만약 이해 안 되신다 하더라도 이런 존재 있죠? 이런 용어, 뭐 EGA랑 해지-A, 상속과 구성은 대충 어떤 느낌으로 다루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구성 예제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뭐 이제 요걸로 한번 해볼 건데, 만약에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보통은 이제 뭐 사람을 퍼슨 클래스를 만들어서 데이터만 달라가지고 사람을 여러 명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하게 사람을 두 개를 클래스를 나눠서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자, 홍길동이라고 있고 홍길순이라고 이걸 만들겠습니다. 퍼블릭 빼주세요. 이거 자, 그리고 이 둘을 개발자라고 가정을 하고요, 프로그래머라고 가정을 하고 능력을 넣어줄 거예요. 능력, 이들이 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행위. 그래서 홍길동은 C 프로그래밍, 그리고 자바 프로그래밍 하도록 하겠습니다. C에는 이제 표준이라는 게 있어서 이 표준 버전이 있는데, 제가 지금 표준 버전이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냥 1이라고 할게요. 표준 1. 자, 우리 자바 프로그래밍도 자바도 버전이 있어요. 자바 10버전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지금은 17버전인가? 18버전이 최고, 지금 현재 최신 버전인데 최신 버전으로 그냥 가정할게요. 17로. 자, 그리고 홍길순한테는 얘는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얘도 이제 C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파이썬 얘는 이제 3.10. 자, 그래서 이렇게 홍길순은 이 두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고, 홍길동은 이렇게 두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한테 한번 시켜볼 수 있겠죠. 홍길동, 홍길순. 자, 그럼 객체화돼서 이제 태어났죠. 홍길동 한 명 태어났고 홍길순 한 명 태어났어요. 홍길동을 복제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지금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홍길동을 복제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니까 하나만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할게요. A 홍길동 점, 홍길동한테 너 C 프로그래밍 해봐 하면 할 수 있죠. C 표준 1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바도 할 수 있어요. 홍길동이. 버전으로 하죠. 자, 그 다음에 홍길순한테도 우리가 시켜봅시다. 홍길순 점, 얘도 C 프로그래밍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파이썬 프로그래밍 할 수 있고,
자, 근데 여러분 이게 프로그래밍이 이게 언어가 점점 업데이트 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자바도 뭔가 불필요한 언어 그 문법은 삭제하고 필요한 문법을 새로 도입하고 하면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고 C 언어도 표준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아 이건 쓰자 이건 쓰지 말자 이런 것들이 계속 정해지거든요. 자 그럼 만약에 이제 C 언어 표준이 바뀌었어요. 2로 바뀌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홍길동과 홍길수는 둘 다 C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으로서 최신 표준이 바뀌었으면 공부해야겠죠. 그렇죠? 변화를 반영을 해야 됩니다. 홍길동만 이렇게 반영을 해주면 홍길수는 여전히 구식 버전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C 표준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면 프로그램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홍길동 표준으로 바꾸고 얘도 표준으로 바꿔야죠. 둘 다 똑같이 C 프로그램을 하는 애니까. 이게 두 개의 동일한 기능을 홍길동도 하고 홍길순도 해서 그래요. 그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코드가 중복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코드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중복되는 코드 없애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죠?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냥 C 프로그램에 홍길동이 있으니까 홍길동 상속받아서 홍길수 만들면 되겠지.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되면 할 수는 있어요. 홍길수이 C 프로그래밍을 할 수는 있는데 홍길순이 갑자기 자바 프로그래밍도 하게 돼버려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바 프로그래밍도 하게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뭐 홍길동이 홍길동을 확장해서 홍길수를 만든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건 둘은 서로 동등한 사람으로서의 객체인데 전혀 관련이 없는 두 사람을 하나 기능이 겹친다고 해가지고 상속을 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홍길동 만약에 수정이 일어나면은 홍길수는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속 관계를 잘못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지 이 코드의 재사용 때문에 상속을 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자, 이 둘이 협업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둘이 이제 남매라서 내가 자바랑 C 프로그래밍을 맡을 테니까 다시요. 내가 자바 프로그래밍을 맡을 테니까 길순이 너가 파이썬이랑 C를 맡아라 라고 하면은 그렇죠? 홍길동이 굳이 C를 배울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홍길동이 굳이 C를 이렇게 배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이제 홍길동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너 혹시 C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은 홍길동은 배운 적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대신 어떻게 하면 된다? 얘는 항상 길순이를 데리고 다니면 돼요. C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길순이를 데리고 다니면 돼요. 그래서 언제든 호출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길순이 이거를 여기다 넣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C 프로그래밍이 필요하면 자기가 못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왜? 길순이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누가 홍길동한테 당신 C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까? 하면 일단 길동이는 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얼른 동생 불러가지고 야 너 빨리 이거 해봐 라고 하면은 얘가 해주겠죠. 잘 하잖아요. 홍길동한테 시켜도 잘 하잖아요. 홍길동한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냐고 물어본 사람은 홍길동이 시연을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결과만 나오면 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홍길동이 프로그래밍 하진 않습니다. C 프로그래밍을 홍길동이 데리고 다니는 길순이가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상속이 아닌 구성이죠. 홍길동의 그 어떤 회사에 길순이라는 구성원이 있는 거죠. 구성원이 할 수 있는 건 홍길동이 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성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C 프로그래밍이 필요하다.
그럼 무조건 여기저기 동기일순 불러서 쓰면 되지. 누구를 하나 더 만들어서 C 프로그램을 또 가르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구성을 이해를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런 예제를 준비해 봤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하나 풀어 보시면서 구성 방식을 또 직접 사용을 해보시는, 그 이점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경험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문제를 하나 올려드릴게요. 이거 뭐 필요하면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못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요 6번 한번 요거 진행을 해보실게요.